어쨌든 이번 첫 인선 두고 이렇게 두 분이 네. 오늘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윤여준 전 장관 영입을 두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발언 듣고 오시죠. 윤여준 전 장관님은 뭐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.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. 뭐 윤여준 장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대표적인 인물로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. 또 오늘 오전에 이 윤여준 전 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 이제 합류한다. 그것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제 간다고 해서 많은 네. 분들이 놀랐어요. 근데 어느 정도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어떠셨나요? 저는 예, 원장님.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독심을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두 가지 측면. 하나는 흔히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어떤 이재명 포비아, 이재명에 대한 공포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심을 했구나라는 거 하나고, 또 하나는 중도뿐만 아니라 온건 보수조차도 전부 흡수하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죠.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발 광폭 통합행보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구나,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놀랐죠.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 여론조사 엄청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? 네. 굳이 윤여준 전 장관 같은 이렇게 영입하거나 하지 않아도, 상평행보를 굳이 안 해도 솔직히 말해 지금 탄탄대로를 갈 수 있어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 인사를 과감하게 발탁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후 제2탄, 3탄 이후가 상당히 어떤 통합 당평 인사가 파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그 예고편이다. 짐작을 하죠. 어허. 예.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요. 그렇습니까?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윤여준이란 존재 자체가 그 노태우 대통령 때에 한마디로 노태우의 제갈량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,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, 전 대통령 때도 캠프에서 김종인, 어떻게 보면은 그 윤여준 이런 분들이 도와줬던 건 아닙니까? 그런데 어땠습니까?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오히려 그분들이 문재인 캠프에 갔습니다. 지금 윤여준 그 전 장관을 영입한 것은 보수의 책차를 영입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의 그 선거 때의 어떤 정책을 끌어옴으로써 친문 세력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오히려 저는 있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신선한 충격, 이런 부분을 줬다고는 전혀 생각합니다. 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지금 이분들 연세가 어떻습니까? 물론 연세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역량이 있고 지혜는 나눠줘야 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젊고 발랄하고 2030, 4050 이 청년 세대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와는 오히려 노회하고 기존의 어떤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이미지가 덧붙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봤을 때에 이것이 플러스 되는 전략인 것인지 아니면은 마이너스가 되는 전략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. 유보적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첫 유보적 인사 아니겠습니까? 처음 인사하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너무 좀 각박한 점수를 주시는 것 같고,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평쇼, 어떻게 보면 통합 제스처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나라도 한 게 있으면 얘기를 말씀을 해보세요. 나는 그 점이 너무 섭섭하고 나는 많이 화가 났어요. 통합을 하는 것 같은 제스처라도 보여줬더라면 저는 그렇게까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을 거고,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라 속마음은 솔직히 알 수는 없죠. 최소한 겉으로 나오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나마 이재명 대표 같은 통합, 희망, 진짜 대한민국 좋은 말을 많이 쏟아냈지 않습니까? 근데 기억하시죠?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 쏟아냈습니까? 종북, 반체제, 반국가단체 온통 아주 독한 말만 쏟아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은 지금 첫 이 시점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돌을 던질 만한 그럴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. 그냥 어떻게 되는지 좀 유심히 살펴보고, 그다음에 지금 거의 90% 육박한 지지율로 이재명이 당선됐다.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50%를 넘는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좀 완전히 핵분열된 상태겠습니까? 국민의힘은. 그래서 알겠습니다. 그 분열을 어떻게 빨리 치유하고 네. 90%는 아니더라도 50%, 60% 정도 넘을까? 그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. 국민의힘은. 네.
이번에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윤 전 장관 영입을 두고 조금 전에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좀 각박한 점수 주셨는데 이외에도 이제 모레죠. 30일에 선대위 발족하잖아요. 뭐 비명계 인사라든지 또 개파나 이념을 통합하는 선대위 예상된다는 이야기 나오던데 또 어떤 사람들 영입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?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 폭넓게 가는 것은 충분히 그 가능하다고 봅니다. 실질적으로 코어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좌우 폭을 넓힐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?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뭐 본인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개딸, 개혁의 딸이라는 그런 지지세가 워낙 강하니까 그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품을 넓히면서 우로 향해 이런 부분을 허락하는 것이고 실제로 예전에 그 한나라당의 권오을 그 전 사무총장까지도 지금 영입하고 그리고 특히 안동건 씨로서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서도 상당히 대구 경북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를 지금 하나 둘 끌어당기고 있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세가 강하고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저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?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?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과거의 말과 언행을 보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기 어땠습니까? 비명횡사, 친명횡재에 있던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?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당대표 선거를 해서 비명횡사, 친명 그 횡재는 더 이상 없다. 통합행보를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 많이 패배했던, 안겼던 사람들과 계속 식사하면서 나아가가지고는 그 좌파 매체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? 지난번 2023년 9월 달에 내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했을 때에 이 무도한 검찰하고 짬짬이 해서 나를 공격했다는 식으로 해서 예.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을 했다는 그 읽히는 그런 얘기를 했는 건 아닙니까? 지금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 집권했을 때 그 사람들을 중용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것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기가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라는 것이죠.